2003년 1월 인천시 가좌동에 위치한 주택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의 형사들은 어느 자취방 안에 있던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 안에서 잔혹한 범행의 흔적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두 남성이 벌인 범죄 현장이었는데요. 이 두 남성은 24살의 강모 씨와 27살의 민모 씨였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강력계 형사들이었지만 그야말로 엽기적인 범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가좌동 2인조 사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범죄자 강 씨와 민 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구치소에서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구치소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가좌동에서 범죄를 벌이기 전에도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 출소 후에도 친한 관계로 지냈는데요. 특정한 직업은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한 뒤 강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과자였던 데다가 일정한 직업조차 구할 수 없던 그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우울하고 화가 났던 강 씨는 기분 전환을 위해 민 씨에게 잠시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의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당시 이곳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던 26살 오 씨의 차를 타고 목적지인 강릉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엉뚱한 것이 발단이 되어 오 씨는 두 사람이 벌인 끔찍한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 씨의 목소리 때문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며 오 씨와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중 강 씨는 오 씨의 목소리가 누군가와 매우 닮았던 것을 느낍니다. 바로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 그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오 씨의 목소리가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던 것인데요. 그러자 이때부터 강 씨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강릉까지 향하던 중 잠시 들렀던 휴게소에서 강 씨는 민 씨에게 오 씨를 향한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오 씨의 목소리가 그 새로운 남자친구와 닮았다면서 아무래도 오 씨를 가만두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였는데요. 무척이나 황당한 말이었지만 민 씨는 강 씨에게 동조하면서 오 씨를 납치할 범죄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돌변한 것은 고속도로 위에서였습니다. 잠시 소변이 마렵다며 갓길에 차를 대달라고 한 두 사람은 오 씨가 차를 세우자마자 차 밖으로 끌어낸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강도로 돌변했는데요. 건장한 남성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오 씨, 강 씨와 민 씨는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오 씨를 차의 트렁크에 집어넣고 차를 돌린 뒤 당시 강 씨가 거주하던 가좌동의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의 무자비한 범행이 벌어집니다. 강 씨와 민 씨는 트렁크에서 꺼내온 오 씨를 방에 데려다 놓고 오 씨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폭행을 벌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빌기만 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오 씨가 다시 한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자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은 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두 사람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오 씨가 두 사람이 잠든 틈을 타 도망치려던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그를 다시 한번 제압한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도망치려던 오 씨를 붙잡아선 다시 한번 무자비한 폭행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 씨의 얼굴에 칭칭 감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번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숨진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두 사람은 오 씨를 냉장고 안에 억지로 집어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태연하게 일상을 계속했는데요. 시신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는 것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다시 한번 돈이 떨어지게 되자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두 번째 피해자였던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민 씨는 범행 며칠 뒤 인천 시내 어느 PC방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 피해자 이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이런 채팅 사이트가 꽤 활발해서 이른바 번개 모임을 갖는 경우도 꽤 흔했는데요. 민 씨 역시도 이 씨에게 이런 번개 모임을 제안했으며 강 씨를 포함해 세 사람이 함께 모이자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모일 곳으로 제안한 장소는 바로 월미도. 강 씨와 민 씨는 숨진 오 씨의 차를 태연하게 몰고서 이 씨를 만날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20대에 불과했던 강 씨와 민 씨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월미도에서 만나 즐겁게 놀던 세 사람은 강 씨의 제안으로 인해 가좌동의 자취방으로 향하는데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두 마리의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씨를 거칠게 폭행한 두 사람. 갑자기 벌어진 두 사람의 폭행에 겁에 질린 이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벌인 것은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들은 결국 이 씨를 강제로 욕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범행을 벌이던 두 사람은 오 씨가 도망치려 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이번엔 이 씨를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결박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 씨. 그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은 그녀는 모골이 송연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논의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이 씨를 눈앞에 두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줄지 말지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끝에 가선 살려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짜 악몽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가서는 옆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와 방바닥에 늘어놨는데요. 두 사람이 가져온 것이 뭔지 확인한 이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오 씨의 시신. 강 씨는 이 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자신들 말에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 씨에게 요구했던 것은 공범이되란 것. 도대체 어떻게 가담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민 씨가 자취방 바닥에 큰 비닐 여러 장을 깔아두고 강 씨는 집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함을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톱과 칼, 망치를 비롯한 공구를 꺼내고 비닐 위에 숨진 피해자 오 씨를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벌인 일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 들려오는 역겨운 소리들, 마치 도살장에서나 들려올 법한 끔찍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이미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씨에게 다가온 두 사람은 이 씨를 결박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더니 떨리는 이 씨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줬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사용하던 공구였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강 씨는 뭘 기다리고 앉았냐며 재촉합니다. 그리고는 턱끝으로 비닐 위에 놓인 오 씨를 가리키는데요.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며 살려달라고 비는 이 씨에게 살고 싶으면 얼른 동참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두 사람. 그녀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오 씨의 시신에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요? 끔찍한 행위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름 돋게도 이 모든 범행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이 씨까지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는 카메라를 보게 하고 손가락으로 V자를 취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한마디로 엽기적인 범죄를 벌였습니다. 강 씨와 민 씨는 근처에서 미리 구해온 플라스틱 통에 오 씨의 시신을 나누어 담아 넣었으며 그마저도 부족하자 비닐봉투 등에도 담아서는 자취방의 옆에 있던 빈 공간에 유기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전부 흐르고 나서야 두 사람은 이 씨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데요. 이들은 한 번 더 마무리 범죄를 계획하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씨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자 무척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강 씨와 민 씨는 자신들이 이 씨를 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이 씨를 바꿔주고 남자친구에게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자신들의 전화가 장난 전화가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씨가 사체를 끌어다 썼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재미없을 거란 협박까지 남기는데요. 이들은 수백만 원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올 것으로 선택된 사람은 이 씨. 보통은 특정한 장소에 돈을 두고 가라고 한 뒤 범인들이 직접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담하게도 이들은 피해자 이 씨를 전달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씨가 자신들의 공범이나 마찬가지고 범행을 같이 벌이던 순간까지 사진으로 남겼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돈을 받아낸 두 사람, 마지막까지도 이 씨에게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리에게 다 증거가 있다. 범행이 밝혀지면 너의 인생도 끝장이다 등의 협박이었습니다. 풀려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경찰 신고였는데요. 그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 내용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자취방 안에서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으며 시신을 플라스틱 통 안에 담아 나눠 유기했다는 증언까지, 게다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씨가 아직까지 두려움에 제대로 말할 수가 없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본 이 씨의
씨의 상태가 무척 좋지 않았던 데다가 정말로 뭔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경찰은 서둘러 인력을 파견해 출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씨가 그들의 자취방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녀가 기억하던 것은 가좌동과 파란 대문, 파란색 대문이 있던 집이란 것 외에는 자세한 위치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발신지 및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알아냅니다. 바로 두 범죄자들 중 한 명인 민 씨였는데요. 추적에 들어간 며칠 뒤 경찰은 민 씨를 수원에서 검거하고 민 씨를 통해서 강 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군자 톨게이트에서 체포합니다. 하지만 체포된 두 사람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요. 자신들은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었으며 이 씨의 신고 내용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냐고 발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가 살던 자취방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이 그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나눠 담긴 플라스틱 통들 또 디지털 카메라에 담겨있던 사진까지 보여주자 결국 이 두 사람은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를 들은 경찰들은 황당해서 몇 번이나 더 질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범행을 벌였던 이유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닮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자백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데요. 형사들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진짜 목적은 강도 및 금품 갈취였을 테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를 벌이면서 그 빌미로 삼은 것이 겨우 목소리였다는 것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이들 중 주범격인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공범 민 씨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으니 민 씨는 이미 출소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건 내용에서 주범과 공범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같이 모의하고 실행한 민모 씨가 겨우 7년형만을 선고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을 낸 것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 이 씨의 인생까지 망쳤기 때문입니다.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의 범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이 씨는 평생 지속될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 범행의 공범이었던 한 사람에게 10년조차 되지 않는 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그 범죄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섞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천 가저동에서 벌어진 2인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